제 채널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치 문제는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금리나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 난항이 예상되는 부채 한도 확대 문제를 주제로 정해봤어요.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하원 의장이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다수당이 늘 의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공화당 출신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무려 15차례나 투표한 이후에 겨우겨우 당선이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지난 1800년대 이후로 처음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외였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지불 불능 사태, 즉 부도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어서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원이 현재 222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의장 선출에 필요한 과반이 218표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선출이 쉽게 되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당선이 됐을까요, 메카시 의원이?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가진 프리덤 코커스라고 있어. 그쪽에서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야. 이들은 과거 티파티로부터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극우 성향의 친트럼프계 의원들로 이제 대변되고 있어. 그분들이 공화당 내에서 도 굉장히 강경한 우익 성향의 그렇지. 분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한 게 메카시도 친트럼프 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메카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주역사상에 보면 세상이 치우치면 반전된다고 그러잖아. 실질적으로도 UFC 선수들을 보면 뭐 우락부락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선수들이 많아. 우파는 우파잖아. 좌파는 좌파잖아. 그런데 극우가 되면 오히려 좌편향성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극좌가 되면 우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우파와 극우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어. 프리덤 코커스는 친트럼프계라고 그랬잖아. 이쪽은 극우 계열이고 그 중에서 케빈 메카시는 조금 더 온건한 트럼프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프리덤 코커스 입장에서는 조금 온건한 케빈 메카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근데 그 프리덤 코커스 분들은 당론도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대의 명분도 사실 없을 텐데 그 정도면 공화당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그들에게 대의 명분이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정치 쪽엔 특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 이런 가짜 뉴스들을 신봉하는 극우 계열의 유권자들이 이들한테는 대의 명분이야. 근데 뭐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실 극단적인 건 좋은 게 없죠. 그러면 프리덤 코커스가 같은 트럼프계의 메카시를 반대하면서까지 바라는 게 있었던 걸까?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가장 큰 점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재량적 재정 정책을 주장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주관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하는 큰 정부를 주장을 하는 거고 공화당은 그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극우가 되면 조금 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 세금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세금을 걷기를 원한다고. 프리덤 코커스는 심지어 말이지 국세청을 폐지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고. 그 연방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소비세 같은 간접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뭐 그들이 원하고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프리덤 코커스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어. 프리덤 코커스가 원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어찌됐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 바이든이 거부권을 비토를 행사를 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래서 아예 하원에서 지난번에 통과됐던 아주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통과돼야만 GDP 규모를 넓힐 수가 있어. GDP 규모를 키워야만 GDP 대비 잉여 유동성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고. 이 과잉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금 오르는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과도한 지출을
유출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단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숫자가 많아? 극우 계열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절반이 프리덤 코커스야. 그 정도면은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있긴 한가 보네요. 있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볼모를 하나 잡고 있어.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야. 아무리 미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또 인플레가 극심하게 유발이 되겠죠? 그래. 그걸 막자는 게 중요한 취지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부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는다고. 근데 그게 한계에 오게 되면 추가로 늘려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야.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기준이 31조 3천억 달러야.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왔다고. 거의 꽉 찼다고.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했으니까는 그 한도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 그걸 늘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방정부에서는 경찰력을 유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청소 영역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안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보안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위생 문제도 금이 갈 수가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소소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어. 자넷 옐런이 케빈 메카시한테 보낸 서한 내가 너한테 보내줬는데 그거 읽어볼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메카시 의장에게 서한을 이렇게 보냈어요. 미국 정부는 1월 19일 목요일을 기해서 재정 적자 한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국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이례적 조치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례적인 조치로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대략 6월 초 이전에 현금이 고갈된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의회가 미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호하고 미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 그거야. 지금 이미 1월 19일까지 돈 다 썼다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는 걸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는 어찌어찌 견뎌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뭐 용역비 못 줄 수 있어. 경찰 치안 유지 못 할 수 있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채권 이자를 못 낼 수 있어. 채권 이자 지불 못하는 걸 뭐라 그래? 디폴트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을 못해도 디폴트라고 하니까. 그렇지. 미 정부가 디폴트 난다는 것은 달러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해. 이건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미 의회는 지금까지 무슨 스릴러 영화처럼 아슬아슬하게 뭐 토요일 혹은 일요일 요때 타결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디폴트는 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건 사실 애국을 가장해서 거의 매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이면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있어. 크루그먼이 한 말이 있다고. 이번 공화당의 내분 사태는 민주당도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입법 성과보다는 자유주의자를 모욕하는데 더 열정적인 트럼프주의자들은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시키는데 확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마가 운동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마가라는 게 MAGA잖아요.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트럼프가 그 선거 운동할 때 구호처럼 외치던 구호인데 그러면 또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렇지. 트럼프와 트럼프주의자들이 미국을 점점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우리가 트럼프를 욕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이후에 미국이 정말 부도가 날지 안 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에이 뭐 부도야 나겠니? 뭐 자승자박 하겠어.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국회의원들 다 실업자 되는 거야. 근데 또 부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응?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채권 가치에 성장률도 포함되고 뭐 리스크 프리미엄도 포함되고 기대 인플레도 포함이 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아 그런데 그것은 미국에겐 해당이 되진 않아. 모든 미국을 제한 모든 나라들은 그게 맞는데 미국은 기축통화의 축복이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거꾸로 움직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위기가 커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과거에 미국이 트리플 A 등급을 잃은 적이 있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맞잖아. 잠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어.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 국채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이야. 다만 재정 투자 부분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국채 가격의 상승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메카시 하원 의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확대에 대한 대가로 정부 지출에 대한 대규모 감축 요구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 재정 투자가 삭감되면 그만큼 물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도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정말 경제라는 분야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정치까지 또 가미가 되면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오히려 멍청해지는 기분이야. 그러면 일단 정리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오케이. 프리덤 코커스 강경 우익 성향의 모임이 미국 의회에서 부각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원 의장이 무려 15차례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건인데요. 프리덤 코커스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재정 투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볼모로 잡아놓은 게 부채 한도 증액이고요. 만약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미국 정부의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미국 정부가 파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영화처럼 아슬아슬하게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증시는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재정 투자 부문은 삭감될 수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GDP 규모를 늘려서 물가를 잡자는 취지를 다시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정리 잘했어요.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 나 머리 터질 뻔했어.